안녕하세요. 약사 아줌마 얌입니다. 오늘은 졸로푸트, 렉사프로, 프로작, 팍실 등이 속해 있는 SSRI 계열의 우울증 약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SRI는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의 약자로 우울증 치료하는 데 있어서 1차 선택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할 때 이 약을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뭐냐면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과 식욕과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리 기전은 보통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이렇게 리업테이크 되면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을 SSRI가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보다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게 시냅스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종류는 프로작, 렉사프로, 팍실, 졸로푸트, 주미록스 이게 상품명이고요. 플루옥세틴, 에스시탈로프란, 파록세틴, 서트랄린, 플루복사민 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옆에 얘네들이 오리지널이고 옆에 있는 애들은 뭐 제네릭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약이에요. 똑같은 약인데 얘네가 먼저 나왔고 얘네 나온 거를 따라 만든 약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동등성이라고 해서 뭐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아 이거랑 똑같이 만든 약이고 몸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니네가 이거 따라 만들어서 파는 것을 허가하겠다. 라는 거를 제네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이 있고 이게 보면은 프로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작 확산정으로 이제 요건 캡슐로 돼 있고 이거는 그냥 정제로 돼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에 녹여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제형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약이 있고 요건 렉사프로예요. 렉사프로 20ml, 팍실 12.5ml, 졸로푸트 50ml, 주미록스 100ml. 그래서 보면 렉사프로가 뭐 20ml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뭐 20ml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0ml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뭐 졸로푸트도 뭐 50ml가 많이 쓰이는데 뭐 100ml도 있고 용량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약들이 뭐 우울증 약으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우울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플루옥세틴 같은 경우는 식욕 항진증, 이게 좀 식욕을 좀 줄여주는 역할이 있다고 해가지고 식욕 항진증에도 쓰이고 강박증, 월경정 불쾌장애 뭐 이런 데도 쓰이고 에스시탈로프란 같은 경우에는 뭐 공포증, 공황장애, 뭐 강박증, 불안장애 여러 가지 역할로 쓰이거든요. 꼭 이 약들이 우울증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경정신 계통의 기능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약들을 딱 먹었을 때 바로 약효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2에서 4주간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근데 부작용은 바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나 약을 먹었더니 우울증은 개선 안 되고 그냥 부작용만 나타나. 나 약 안 먹을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최소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드셔보시는 거를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항콜린 진정작용이 있는데 항콜린은 뭐냐면 입에 있는 뭐 이렇게 목마름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좀 뻑뻑한 것 같고 진정작용은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요게 그나마 다른 계열의 그 우울증 약 중에 뭐 계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계열의 우울증 약 중에서는 항콜린이랑 진정작용이 그나마 개선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SRI는 세로토닌에 작용을 하는 약이랬잖아요. 세로토닌이 아까 수면에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항콜린 작용 때문에 졸릴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잠은 안 와. 잠이 안 오는 불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위장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변비라든지 소화, 설사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 세로토닌 리up테이크 인히비터 약물을 드시는 분들에게서 자살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이 우울증 때문인지 아니면 약물 부작용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살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나 좀 죽고 싶다. 나 좀 기분이 이상한 것 같다. 못 견디겠다. 이러시면 바로 그냥 정신과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약을 끊으시든지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약 때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분이 든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기능 장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욕 감퇴, 사정 지연, 발기부전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식욕에도 변화를 줘서 식욕이 감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 약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약들 중에 이제 폭식증 환자들한테 처방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식욕이 증가되는 약물도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플루옥세틴 같은 경우에는 식욕 억제 효과가 강해서 식욕 항진증에도 쓰이고 식욕이 많다는 거예요. 식욕 많은 거를 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비만 치료제로 플루옥세틴이 쓰일 때도 있어요. 비만 치료제 또는 이렇게 폭식증 이럴 때 플루옥세틴이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파록세틴이라는 약은 보면 얘는 좀 살을 찌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꼭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요 계열 약질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좀 졸림 증상이 좀 있다 싶은 거는 파록세틴, 확실히 얘네들이 좀 졸림 효과가 있고 항콜린 효과, 좀 목마름이라든지 그런 변비라든지 눈 뻑뻑함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얘네가 조금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러요러한 이 약물에는 요러요러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약을 드시다가 내가 평소랑 좀 다르다 싶으신 증상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한테 물어봐서 이게 약을 끊어야 되는 부작용인지 아니면 이 부작용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작용인지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죠. 또 이 약물을 드시는 분들 중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세로토닌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복통, 불안, 초조, 설사, 경련, 떨림, 혼수, 빈맥, 저혈압, 발란, 고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복용하는 약물 TCA라든지 마오 이니비터라고 해서 또 정신과 쪽 약물들을 같이 병용하는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다 의사나 약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또 먹어도 되냐 이런 얘기는 해보셔야. 어차피 DUR이라고 해서 약을 자체적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그 DUR에서 못 걸러놓은 애들도 있고 또 요런 애들 세인트 존스원트 얘는 이런 애들은 일반 약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갱년기 장애에 쓰이는 노이로민이라든지 요런 애들은 DUR 시스템으로 잘 안 걸러져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이래서 그냥 복용하는 약이 있으면 그냥 다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울증 약에도 TCA, 마오 이니비터, SSRI, 미르타자핀, 베나팍신, 베넥사 이런 애들이 세로토닌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랑 마약성 진통제, 트라마돌 되게 유명한 약인데 트리돌, 페치딘, 덱스트로메토판 이건 마약성 진통제라고도 보는데 감기약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감기약. 그러니까 그리고 요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편두통약, 수마트립탄, 나라트립탄, 조미트립탄 뭐 요런 애들도 편두통약에도 이제 세로토닌 증후군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부스피론, 뭐 항불안제, 리튬, 뭐 조울증약, 뭐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에 좋다고 해서 뭐 외국에서 사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트립토판. 뭐 요런 애들은 뭐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DUR로 잘 안 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약을 먹고 있든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든 무슨 약을 먹고 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약을 처방받으면서 의사나 약사한테 한번 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건 꼭 SSRI 약물의 주의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약물에 해당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특히 정신과 쪽 약물은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술이 신경계에 작용을 해요. 정신신경계 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먹었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마시지 않고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금단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세로토닌 그것 때문에 그 체내 그 리셉터들이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끊어버리면 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불안, 초조, 우울 증상이 뭐 전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뭐 약을 서서히 테이퍼링해서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반감기가 짧은 약물로 교체한다든지 아무튼 마음대로 끊지 마시고 끊고 싶으시면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나 요즘 좋아진 것 같다. 좀 약을 줄여보든지 용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약을 끊는 게 어떤가 상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